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우입니다. 오늘은 새로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국어 성적은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매우 유의미하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 국어 성적이 고등학교의 국어 성적을 좌우한다라고 100% 좌우한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좌우한다는 말은 맞지만 100%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이것은 이제 통계에 의해서 매우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라는 의미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많은 자료들은 이렇게 통계에 의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50% 컷 하면 그 밑으로 몇 번째까지 내려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하는 것들도 다 통계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1등급 정도 하향인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이죠. 그 중에 이제 70%, 80%는 그렇게 합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30% 정도는 그 통계 바깥에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예전에 이렇게 언론사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 보통은 이런 경우를 그냥 뭐라고 하지?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들로 다 채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틀린 부분도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예전에 한 5, 6년 전에는 그런 비율이 한 10% 정도가 더 특목고나 자사고가 더 유리했었던 이유는 이제 배우는 과목이나 또는 학교 활동에 있어서의 그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학과 가는데 물리 내신 성적 때문에 물리 2를 안 듣는다든지 또는 고급 물리를 듣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일반고에서는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자사고 학생들은 또 이제 그런 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급 물리를 들은 학생이 좀 더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선발하는 그런 경우이지, 그렇다 그래서 고급 물리 든 학생이 다 선발되거나 이러지도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통계에 의한 얘기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논술의 경우에도 여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빼고, 어찌됐건 그 고등학교 때의 국어 성적은 초등학교 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쌓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터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학교 때 그러면 책을 많이 읽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읽은 학생들에 비해서 2배의 노력을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이제 그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책을 못 읽게 하고 안 읽게 하고 공부를 주로 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 중학교 때 성적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는 학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가면 결국은 그렇게 학원을 다닌다고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초등학교 때의 노력이, 그러니까 읽었던 책들이 밑바탕이 된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에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 그러면 도움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만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 1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역시 초등학교 때 읽었던 학생들이 한 10에 해당하는 노력을 했다면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학생, 초등학교 때는 안 읽었다가 그렇다면 2배, 20점, 20. 또 고등학교 때는 30의 노력을, 3배의 노력을 더 해야만 1등급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이런 차이가 초등학교 때 많이 책을 읽은 학생이 왜 유리하냐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러니까 근거는 확실하죠. 통계에 의한 거니까 근거는 확실한데 도대체 왜?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 학생들은 오랜 시간 다져졌다는 거죠. 몸에 부착됐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가 이미 몸에 부착이 돼서 그렇게 한 6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4, 5년이든 3, 4년이든 또는 뭐 끼른 학생 6, 7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때 그것이 성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깊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뇌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시각을 가지려면 그만큼 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려니까 정말로 다양한 독서,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 나침반 36.5도 같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문장을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런 통계에 의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는 통계 바깥에 정말로 그 나중에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성과를 갖춘, 그러니까 성과를 얻은 그런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어느 때든 언제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내신 중간 지필고사가 뭐 짧은 학생은 날짜로 따지면 10일, 긴 학생은 14일 이렇게 남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이런 거가 있는 학생이 결국은 기록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기록의 경우에도 보통의 이제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을 만나거나 입학팀장들을 만나면 이 통계 바깥에 있는 얘기들, 보통의 통계는 보통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죠. 하지만 통계 바깥에 있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유심히 자료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학생들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첫 번째 요인이 자신감이었고 두 번째가 열정이었다. 근데 그 열정을 또 그 안에 또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학생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아주 미세한 차이, 정말로 미세한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시험을 보기 전에는 시험을 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시험이 끝났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면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걸 누가 하느냐?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그런 노력들이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발표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유형별로 보니까 이러이러한 거였는데 결국은 내가 개념이 뭐가 부족했다든 아니면 이 문제를 이렇게 극복했어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 가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언제 어느 때든 너의 모습을 보여라. 너의 모습을 완전히 까발려서 보여라. 그리고 그 단점을 극복해 가는 걸로 선택해라. 그랬을 때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명을 받게 되고, 여기서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학교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그 단점을 극복해 가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녹아져 있을 때 결국은 역전을 하게 되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는 내신 등급이 2등급 정도 낮아도 또는 3등급, 4등급이 낮아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통의 학생들이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는 걸 별로 원하지 않죠. 또 뭐 창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은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내가 장점으로 만들어가는 아니면 뭐 적어도 만회는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학교 활동. 뭐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알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아까 얘기했던 통계 바깥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어도 학교 생활에 있어서 보통 2배, 3배의 노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2배, 3배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결국은 그런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입시에 있어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다.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신 성적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역시도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 통계를 내려니까 조사도 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학교를 방문해서 또는 선생님들과의 대화 내지는 우리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얻어진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보통의 얘기들은 다 통계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한 반 이상은 통계 바깥의 얘기를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네. 그런 건 아니고 한 반 정도는 어찌됐건 낮은 내신으로도 극복이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이런 취재 과정이나 또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얻어진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통계 바깥의 얘기, 즉 이게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결국 통계에 의한 얘기가 많지만 실제로 까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열정도 끊임없이 품어라.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 그 댓글에서 한 학부모님이 이게 영상이 좀 어둡다고 그래서 제가 조명을 바꿨습니다. 오늘 화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